1997년 11월 21일, 우리가 믿었던 확실성이 한순간에 무너졌던 것처럼요. 지금 당신이 마신 8,500원짜리 커피가 사실 꿈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인지의 사소한 서명 하나가 현실 전체를 송두리째 뒤바꾸곤 하거든요. 우리는 감각이 보내는 신호를 아무런 의심 없이 정답이라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견고한 믿음의 경계가 무너지는 데는 단 1초도 걸리지 않죠. 한울은 아침 7시 15분, 평소와 다름없는 침대 위에서 눈을 떴습니다. 분명 어제와 같은 방이지만 공기조차 낯설게 느껴지는 위화감이 찾아왔죠. 이 방의 벽지가 원래 이 색이었나? 왜 모든 게 처음 보는 것 같지? 익숙함이 사라진 공간에서 그는 자신의 손바닥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당연했던 일상이 거대한 무대장치처럼 이질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창가에 놓인 30cm 높이의 화분이 갑자기 개미처럼 작아 보입니다. 천장은 수킬로미터 위로 멀어지고 책상은 발밑에 아주 작게 붙어있죠. 세상이 오그라드는 것 같아요. 내가 거인이 된 건지 방이 작아진 건지. 멀미 같은 어지러움이 뇌를 훑고 지나가며 공간의 논리를 무너뜨렸어요. 이 기묘한 시각적 왜곡은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닌 실제 질환의 신호였죠. 민 교수는 1955년 존 토드가 명명한 앨리스 증후군에 대해 입을 열었죠. 앨리스 증후군은 단순한 환각이 아니라 측도엽의 기능장애로 발생합니다. 뇌의 감각 통합 기능이 꼬이면서 크기와 거리감을 잘못 읽어내는 거예요. 주로 편두통이나 뇌정증 환자에게 나타나며 현실을 왜곡되게 인식하죠. 하지만 한울의 경우에는 이 증상이 더 깊은 망상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북적이는 카페 소음이 마치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먹먹하게 변했어요. 한울은 자신의 몸이 유체 이탈을 하듯 허공에 붕 뜬 기분을 느꼈답니다. 사람들이 로봇처럼 보여요. 나만 이 세상에서 분리된 기분이에요. 이인증이라 불리는 이 증상은 현실과의 정서적 연결고리를 끊어놓았죠. 이때부터 그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메모지에는 어제 쓴 기억이 없는 문장들이 적혀 있었죠. 분명 자신의 필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본 기억은 전혀 없었답니다. 누군가 내 집에 들어온 걸까? 아니면 내 기억이 지워지고 있는 걸까? 현실과 기억의 불일치는 뇌가 가짜 이야기를 지어내게 만드는 통로가 돼요. 그는 확인을 위해 더 극단적인 방법으로 현실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볼을 꼬집거나 시계를 확인하는 현실 체크가 이제는 일과가 되었어요. 하지만 뇌는 이 확인 절차마저 꿈속의 장치로 교묘하게 편입시켰답니다. 고통이 느껴지는데 왜 여전히 꿈처럼 느껴지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확증 편향에 빠진 뇌는 모든 근거를 망상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곤 하죠. 안전장치였던 습관이 오히려 그를 더 깊은 혼란으로 밀어넣은 셈입니다. 시계바늘이 1분을 움직이는데 영겁의 시간이 걸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고무줄처럼 늘어난 시간 속에서 한울의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었죠. 방금 전까지 오후였는데 벌써 새벽이라니? 시간이 내 통제를 벗어났어. 시간 지각의 오류는 뇌의 정보 처리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변할 때 나타나요. 이제 뇌는 외부의 자극보다 내부의 논리를 더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뇌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실시간 정보보다 예측 모델을 선호합니다. 외부 신호가 부족하면 뇌는 부족한 조각을 스스로 채워 넣어버리죠. 실제로 뇌가 처리하는 정보의 90% 이상은 내부의 예측일 뿐입니다. 그래서 한울 씨의 뇌는 가짜 현실을 진짜라고 우기는 모델을 만든 거예요. 이 오작동은 그를 자각몽이라는 더 위험한 탈출구로 인도하고 말았답니다. 한울은 차라리 꿈을 완벽히 지배해 현실의 혼란을 끝내기로 결심했죠. 매일 밤 11시, 그는 일정한 호흡법을 통해 자각몽을 유도했습니다. 이 안에서라면 내가 신이야. 아무것도
나를 혼란스럽게 할 수 없어. 꿈속의 절대적인 통제력은 그에게 마약 같은 쾌감을 선사했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지배력 뒤에는 뇌의 처절한 비명이 숨어 있었어요. 자각몽 중에는 쉬어야 할 전두엽이 깨어있을 때처럼 활발히 움직여요. 휴식 없는 뇌는 쓰레기 단백질을 배출하지 못하고 과부하에 걸리게 되죠. 수면의 질이 무너지면 현실 감각을 담당하는 회로가 가장 먼저 망가집니다. 한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깨어있는 시간에도 헛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증상은 마치 고령의 환자들이 겪는 선망과 매우 흡사한 모습이었죠. 치매 환자들이 겪는 선망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꿈을 꾸는 것과 같아요. 전두엽의 필터가 사라진 뇌는 과거와 현재, 환상을 뒤섞어버린답니다. 저 할머니가 보는 세상이 지금 내가 보는 세상과 다를 게 있을까요? 신경학적으로 망상은 뇌가 최선을 다해 현실을 재구성하려는 슬픈 시도죠. 이 공통점은 한울에게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전두엽은 우리가 보는 것이 진짜인지 끊임없이 감시하는 보안 요원입니다. 그 요원이 졸기 시작하면 비논리적인 꿈의 논리가 현실로 침범하게 되죠. 한울 씨의 뇌 영상에서는 이 보안 기능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였어요. 이미 당신의 뇌는 무엇이 객관적인지 판단할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지워진 경계선은 이제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으로 향했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아세틸콜린의 비율이 무너지면 균열이 생겨요. 현실 검증 회로가 파괴되면 뇌는 외부 자극을 소음으로만 처리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세상을 렌더링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도파민은 환상을 더 자극적이고 진짜처럼 느끼게 만들거든요. 도파민의 역습이 시작되자 한울의 일상은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현실의 평범한 대화보다 꿈속의 화려한 성취가 더 짜릿하게 다가왔죠. 뇌의 보상체계가 망상에 중독되면서 그는 점점 더 깊은 잠을 원했습니다. 왜 이렇게 지루한 현실로 돌아가야 하죠? 저 안이 훨씬 생생한데. 도파민이 지배한 뇌는 이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의 얼굴마저 의심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가짜라는 믿음, 비극적인 망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 어머니의 얼굴이 갑자기 정교한 로봇처럼 보였답니다. 모습은 똑같지만 느껴져야 할 정서적 온기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죠. 당신 누구야? 우리 엄마는 어디 가고 왜 가짜가 앉아 있는 거지? 카그라스 증후군은 인식과 감정의 연결 회로가 단절될 때 발생합니다. 정서가 빠진 인지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적대적인 타인으로 둔갑시키죠. 잠에서 깨어난 한울의 팔에 꿈에서 입은 것과 같은 붉은 자국이 남았죠. 강렬한 심리적 충격이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나 현실의 경계를 지웠어요. 꿈에서 아프면 현실에서도 아파. 이제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겠어. 뇌가 꿈과 현실의 고통을 구분하지 못하면 생존 본능은 마비됩니다. 그는 이제 어느 쪽이 진짜인지 묻는 것조차 포기하기에 이르렀답니다. 진실은 더 이상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라 주관적인 느낌에 따라 결정돼요. 한울은 거리에 서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가짜가 아니냐고 물었죠. 어차피 모든 게 뇌가 만든 거라면 당신들도 내 상상일 뿐이잖아. 인지적 붕괴가 심화되자 논리는 사라지고 오직 파편화된 감각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는 가장 위험한 마지막 확인을 위해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4시 20분. 그는 찬바람이 부는 옥상 난간 끝에 위태롭게 섰죠. 여기서 뛰어내려도 깨어나지 않는다면 이곳이 현실일 거라 믿었습니다. 죽음조차 꿈이라면 나는 영원히 이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할 거야. 망상이 극에 달하면 자아 보존 본능보다 논리적 증명이 우선시되곤 해요. 다행히 그는 구조되었지만 그의 정신은 이미 미로 속에 갇혀버렸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과 어제 본 영화 장면이 하나의 사실로 묶여버렸어요. 뇌의 데이터베이스가 엉망이 되면서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사라졌답니다. 조립되지 않은 퍼즐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제멋대로 춤을 추고 있었죠. 그는 이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조차 낯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남자의 눈빛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공포에 휩싸였죠. 자아의 연속성이 끊기면 우리는 스스로를 타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내가 아니야. 내 가죽을 뒤집어 쓴 괴물일 뿐이야. 정체성의 붕괴는 망상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깊고 어두운 심연입니다. 민 교수는 이 상태를 뇌가 스스로를 파괴하는 방어기제라 설명했어요. 망상은 무너지는 정신을 붙잡기 위해 뇌가 억지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이유 없는 공포에 시달리느니 차라리 거대한 음모를 믿는 게 편하거든요. 뇌는 의미 없는 우연보다 비극적인 필연을 더 안정적이라 느낀답니다. 그래서 한울 씨의 뇌는 가짜 현실이라는 견고한 감옥을 스스로 지었어요. 그 감옥 안에서 그는 사회적 기능을 완전히 잃은 채 고립되어 갔습니다. 방 안에는 3주 동안 뜯지 않은 택배 상자와 쓰레기가 가득 쌓였죠. 꿈속에서는 화려한 영웅이었지만 현실의 그는 악취나는 방의 환자였어요. 치우는 게 무슨 소용이죠. 곧 다시 꿈으로 돌아갈 텐데 말이에요. 가상세계의 보상에 중독된 뇌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거부해요. 뇌가 스스로를 속이기 위해 만든 정교한 시나리오는 이제 완결을 향했죠. 인지 부조화가 생기면 뇌는 과거의 기억을 조작해 현재를 정당화합니다. 그는 자신이 원래부터 현실이 아닌 가상세계의 거주자였다고 믿었죠. 거짓 기억이 시냅스 사이에 단단히 박히며 그의 논리는 무결해졌어요. 이제 어떤 증거를 보여주어도 그는 자신의 주관적 진실을 꺾지 않아요.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꿈이 침범하는 기면증의 상태로 진입한 겁니다. 대낮의 햇살 아래서도 한울은 갑작스러운 환각과 마주하곤 했습니다. 렘 수면 단계에서나 나타나야 할 뇌파가 일상 도중에 튀어나온 것이죠. 눈을 뜨고 있는데 왜 괴물들이 내 옆을 지나가는 걸까요? 꿈과 현실의 스위치가 고장난 뇌는 더 이상 안식을 찾지 못했답니다. 망상의 끝자락에서 그는 드디어 가장 시린 진실의 조각과 대면했습니다. 약물 치료가 시작되고 나서야 그는 자신이 만든 감옥을 보게 되었죠. 화려한 꿈의 왕국 대신 남은 것은 초라하고 병든 자신의 육체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나는 그저 비겁하게 도망치고 싶었던 거예요. 현실의 고통이 비로소 느껴지는 순간 망상은 힘없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하지만 한 번 무너진 경계는 이전과 같은 완벽한 평온을 허락하지 않죠. 뇌의 가소성은 망상의 길을 기억해두고 언제든 다시 열 준비를 합니다. 그는 이제 세상을 믿기 위해 평생을 투쟁하며 살아야 할지도 몰라요. 인지적 안식처는 깨지기 쉽지만 다시 붙이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현실감이 사실은 얼마나 위태로운 축복인지요. 불완전한 현실이 오히려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패라는 사실 말입니다. 꿈처럼 모든 것이 뜻대로 되는 세상은 사실 뇌에게는 재앙과 같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타인과 불편한 감각들이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느끼는 사소한 짜증은 살아있다는 가장 큰 증거예요. 결국 이게 의미하는 건 불완전한 현실이 뇌를 가장 건강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세상은 어쩌면 뇌가 쓴 짧은 소설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각자의 뇌가 렌더링한 저마다의 다른 세계관 속에서 살아갑니다. 객관적인 현실이란 사실 존재하지 않는 뇌과학적 합의에 가까운 것이죠. 1997년의 그 사건도 오늘 당신의 커피도 결국 인지가 만든 해석입니다. 그 서명 한 줄이 오늘 우리 삶에 조용히 남아있는 건
여전히 사실이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감각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내일 아침 침대에서 내려올 때 발바닥에 닿는 바닥의 온도를 느껴보세요. 그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이 정말 현실인지 당신은 100% 확신하시나요? 어쩌면 당신의 뇌가 만든 가장 정교한 꿈속에서 이 영상을 본 건 아닐까요? 문제는 정말 해결된 걸까요? 아니면 꿈의 모양만 조용히 바뀐 걸까요? 내일 아침 당신의 발바닥에 닿는 그 감각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의심해 보세요.